안녕하십니까,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오늘도 흥미로운 소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소식을 접하기 전에 일단 암호화폐 가격을 확인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메이저 탑 10 코인들의 전체적인 가격들이 지금 횡보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횡보 끝에 강력한 상승이 동반되었으면 좋겠네요. 네, 그러면 제가 준비해온 소식으로 바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소식이 나왔습니다. 포브스 기고자에서 리플 비즈니스 모델의 본질은 펌프 앤 덤프 사기이다라는 이런 안 좋은 기사가 나왔는데요. 미국 유력 경제지 포브스의 기고자 제인슨 블룸버그가 리플의 비즈니스 모델의 본질은 펌프 앤 덤프이며 자산 가격을 허위 정보로 띄운 뒤 팔아치우는 사기 수법을 이제 펌프 앤 덤프라고 하는데, 이것이라고 하면서 그는 이와 관련해 5가지 근거를 냈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는 리플이 수십여 개의 고객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대부분 파트너이며 이렇게 파트너사를 확보하기 위해 비용을 지불하는 리플렛 엑셀러레이터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리플의 유동성은 가격 변동성으로 인해 국경 간 결제에 쓸모가 없고, 세 번째는 리플은 XRP가 증권이 아니라며 모호한 주장을 펼치지만 리플은 XRP가 이제 증권이다 라는 내용이고, 네 번째는 리플의 기술력이 스위프트 등 전통 결제 시스템을 능가할 수 있는지 아직 불분명하다. 다섯 번째는 리플이 돈을 버는 방법은 오로지 XRP의 가격 상승뿐이며 XRP의 가격을 결정하는 요소는 내재 가치가 아닌 투자자들에 의해 인식된 가치이며 펌프앤덤프 사기는 이런 인식된 가치를 활용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많은 은행들이 XRP를 사용해 수십억 달러를 이동한다고 해도 XRP의 내재 가치는 증가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제이슨 블룸버그는 앞서 이제 JPM 코인을 소개하는 칼럼에서 리플이 본질적으로 사기라고 주장한 바가 있는 분입니다. 네, 이러면서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는데, 이 제이슨 블룸버그 분이 여기 마지막에서도 나왔다시피 그 JPM 코인이 나왔기 때문에 리플은 사라질 것이다 라고 이런 강력한 리플에 관한 비난을 했던 이런 분입니다. 아무래도 이 제이슨 블룸버그 분은 리플 XRP 49층에 49층에 이렇게 물린 것이 아닐까 할 정도로 리플 XRP에 관해서 굉장히 안 좋게 보고 계신데, 이분뿐만 아니고 사실 많은 커뮤니티에서 암호화폐 커뮤니티를 살펴보면은 다른 코인에게는 호의적이지만 유독 XRP에 관해서 음모론을 펼치고 XRP 왜 사냐, 본인들이 그냥 싫으면 안 사면 되는 거죠. 안 사고 그냥 관심을 안 가지면 되는데, 관심을 가지면서 그 관심이 안 좋은 쪽으로 이렇게 보여지는 모습들을 이분뿐만 아니고 이미 암호화폐 커뮤니티에서 많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아마 많이들 보셨을 텐데요. 유명 커뮤니티 리플 게시판에 가 보면은 굉장히 리플에 관해서 항상 안 좋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안 좋게 얘기하십니다. 어떻게든 꼬투리를 잡아서 이렇게 어떻게 욕을 할까, 어떤 식으로 비난을 할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은 아마 여러분들도 알 겁니다. 이분은 약간 그런 분들 중 한 분이구나 라고 이렇게 얘기를 그냥 간단하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리플 XRP 현재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엑스래피드에 이렇게 파트너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고, XRP를 직접적으로 활용하는 은행뿐만 아니고 기업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소식들 그렇게 크게 마음에 안 담아 두셔도 될 것 같네요. 다음 소식입니다. 또 XRP가 진정한 암호화폐가 아니라는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롱해시는 그냥 블록체인 뉴스, 암호화폐 뉴스라고 보시면 되는데, 비트코인은 익명의 거래 참여자들이 이중 지불을 방지한다는 점에서 암호화폐라는 혁신을 만들어냈고, 위 프로젝트들은 암호화폐를 분류하기에는 익명성이 부족하거나 너무 중앙 집중화돼 있다는 것이다 라며 이렇게 XRP와 모네로 이오스가 유사한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고 합니다. 요즘 XRP에 관해서 많은 좋은 소식들이 있었는데, 그만큼 좀 안 좋게 보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분들은 XRP를 빠르게 털고
신경을 안 쓰시면 그분들 정신건강에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 다음 소식입니다. 리플 XRP가 어제자에 이제 송금을 보낼 때 이체를 할 때 의미심장한 이런 메시지를 같이 담아서 보냈었죠. 네, 혁명은 텔레비전에서 방송될 것이다 라는 메시지였는데 이것은 무슨 혁명일까라고 CCN에서 지금 보도를 했습니다. 리플 XRP는 혁명이 재방송될 것이다 라고 말을 했는데 무슨 혁명일까?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리플이 에스크로 지갑에서 이렇게 지갑을 정기적으로 이제 매월 초에 이동을 시키게 되는데 항상 이 고래들의 추적을 관심 있게 지켜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이제 최근 움직임에는 다음과 같은 수수께끼 같은 메시지를 포함을 했다고 하네요. 네, 혁명은 텔레비전으로 방송될 것이다. 제가 이제 어제 영상에서도 올렸었죠. 이 메시지는 길 스콧 헤론의 1970년대 노래를 인용한 혁명은 텔레비전으로 방송되지 않을 것이다를 지칭한 것인데 헤론의 노래에서 나오는 대사는 급진적인 움직임으로 자주 언급되어 왔다고 합니다. 이 노래는 당대 주류 언론과 힙스터들이 함께 참여했던 혁명적 사고 방식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다음 가사에서 가장 뚜렷하게 개괄되어 있다고 합니다. 느린 움직임이나 정무라는 없을 것이다. 빨간색, 검은색 그리고 와츠를 거닐고 있다. 그동안 아껴왔던 그린 해방 점프슈트 적당한 때를 위하여 그린 아크레스, 베벌리 힐리 그리고 핫 리블리 연결은 더 이상 그렇게 관련성이 없다. 네, 이러면서 이런 내용입니다. 네, 그러면서 리플이 에스크로 움직임에 메모를 포함시킨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죠. 네, 지난달에도 크롤, 걷다, 도망치다 이런 메모를 했었는데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다음과 같이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달리기 전에 먼저 기어가야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것은 은행과 결제 제공 업체들에게는 미지의 영역이며 이 수십억 달러의 기회를 해결하는 디지털 자산의 광범위한 채택을 보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다. 고객들이 이미 운행하고 있는 다양한 조종사들의 관심에 매우 만족한다고만 말해두자라고 이렇게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이로써 리플의 수수께끼는 4번째에 도달했다고 하는데 처음은 11월이죠. 2018년 11월에 다음과 같이 메모를 했다고 합니다. 공익 캠페인 항상 녹색 달걀과 햄을 피하라. 그리고 나서 그들은 12월에 다시 이렇게 썼다고 하는데요. 재미있게 노는 것은 재미있지만 어떻게 하는지 알아야 한다. 굉장히 아리송한 메모죠. 그러면서 1월 인출에는 메모가 없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마무리로 이제 CCN에서 리플의 발언은 애매하다며 이 혁명이 블록체인 혁명인지 정말 트위터에서 이렇게 얘기를 할 것인지 아니면 정말 텔레비전에서 혁명이 방송이 될 것인지 본인들도 모르겠다며 이렇게 기사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참 리플이 암호화폐 투자자들, 리플 투자자들과 마치 밀당을 하는 듯한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정말 개인적으로 리플 XRP의 투자자로서 궁금합니다. 과연 어떤 혁명인지 아무 의미 없이 이렇게 쓰진 않았겠죠. 본인들이 에스크로를 보내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관심 있게 지켜본다는 걸 알기 때문에 뭔가 힌트를 던져준 것 같은데 그 힌트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곧 있으면은 아마 발표가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나오는 대로 힌트에 대한 정황이 나오는 대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 정부 법률 변호사가 스테이블 코인이 증권 스왑 상품 분류 시 암호화폐 시장에 큰 타격이 예상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그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데스크에 따르게 되면 미국 정부 법률 변호사 제이크 체르빈스키와 벤자민 사우터가 스테이블 코인이 증권 혹은 스왑 상품으로 분류가 된다면 암호화폐 시장은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내다봤다고 합니다. 그들은 이와 관련해 최근 수개월 동안 암호화폐 시장이 침체기를 겪으면서 서클, 팍소스, 제미니 및 JP 모건과 같은 전통 은행이 JPM 코인 등 자신들의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며 스테이블 코인 시장의 기관
비트코인 유입이 늘어나고 있다면서 이 같은 현상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인 SEC와 미국 선물거래위원회 CFTC가 해당 산업에 더 엄격한 규제 및 심사를 적용하게 만들 것이라고 진단했다고 합니다. 또한 스테이블 코인의 환매 방식을 고려할 때 SEC는 이를 약속 어음으로 간주할 가능성이 크다며 약속 어음은 증권으로 이미 분류된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또한 CFTC는 이를 수합 거래로 간주할 가능성이 크다며 스테이블 코인이 증권 혹은 수합 거래로 분류가 되면 암호화폐 산업이 상당 부분 흔들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고 하는데요. 네, 정말 스테이블 코인이 증권 수합으로 분류 시에 암호화폐 시장에 쉽지 않은 타격이 이렇게 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곧 어떻게 될 건지 이렇게 발표가 될 수도 있는데 현재 이렇게 CFTC나 SEC 측에서 직접적으로 나온 것은 없고 그냥 미 정부 법률 변호사가 그냥 코인데스크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니 그렇게 크게 신경 쓸 건 아니지만 그래도 조심해서 나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정말 이렇게 돼서 암호화폐 시장에 큰 타격이 올지 아니면 그냥 스무스하게 넘어가게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트론의 CEO 저스틴 선이 비트코인 약세장이 끝났다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세계 1위 암호화폐 비트코인은 지난주 말에 이제 $400가 떨어졌지만 다수의 암호화폐 분석가와 투자자들은 여전히 비트코인 가격이 바닥을 쳤거나 이제 바닥에 근접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하면서 그중 한 명이 저스틴 선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7일 암호화폐 전문 매체 이더리움 월드 뉴스에 따르게 되면 세계에서 가장 큰 분산형 네트워크 중 하나의 트론이 이제 CEO인 저스틴 선이 중국 현지 암호화폐 미디어인 화싱 24와의 인터뷰에서 암호화폐 시장은 이미 바닥을 치고 약세장이 끝난 것 같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그는 지난해 12월 14일 비트코인이 $3,150의 연중 최저치로 붕괴한 것은 향후 3에서 5년 동안 비트코인의 절대적인 최저치가 될 것이라고 주장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그는 앞으로 3에서 5년 이내 비트코인의 가격에 또 한 차례 대규모 브레이크 아웃은 없을 것이며 대신 비트코인은 3,000에서 5,000달러의 범위 내에서 출렁댈 것으로 예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2019년에 암호화폐 시장에 중요한 것으로 될 것으로 전망을 하며 이 라이트닝 네트워크의 광범위한 적용과 채택, 트론 블록체인 등에서의 디앱 생태계 개선, 비트토렌트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제공이 시장을 한층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며 이렇게 기사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네. 이 저스틴 선뿐 아니라 많은 암호화폐 전문가 분들께서 지금 비트코인의 약세장이 끝나고 이제 상승장으로 이미 가고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정말 6개월간의 지금 음봉 마감이 끝나고 6개월 만에 처음으로 지금 양봉 마감으로 시작을 한다는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 비트코인 이렇게 차트 분석가, 차트 전문으로 분석하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 양봉 마감이 정말 하락장의 끝을 의미하고 정말 암호화폐 시장에 좋은 이렇게 징조라고 합니다. 네, 정말 좋은 징조였으면 좋겠고 사실상 근데 비트코인 암호화폐 시장에 전문가가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탄생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시장인데 자칭 타칭 암호화폐 전문가라는 분들께서 가격 예측을 한 게 얼마나 맞았나요? 네, 그런데 이번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생각을 하는 게 비트코인의 반감기죠. 2020년 5, 6월에 이제 비트코인 반감기가 도래하게 되는데 역사적으로 봤을 때 비트코인 반감기 1년 전에 정말 암호화폐 시장에 어마어마한 가격 상승 랠리가 여태까지 지켜보면 항상 있었다고 합니다. 그 시기가 2019년 5월, 6월이라고 하는데요. 네, 5월, 6월 정말 어떻게 될지 참 궁금합니다. 정말 상승이 될지 아니면 아무 일도 없이 스무스하게 넘어갈지 오히려 뒤통수 치듯이 하락을 할지 아무도 모르죠. 5월, 6월이 돼봐야 합니다.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 정부에서 암호화폐 규정을 만드는 최종 단계에 있다고 이렇게 기사가 나왔습니다. 인도 정부가 대법원의 암호화폐 규제 초안을 감독하는 위원회가 심의의 최종 단계에 있다며 비트코인닷컴이 보도했다고 하는데요. 이번 발표는 인도의 인터넷 및 모바일 협회와 인도 중앙은행 간의 모든 종류의 암호화폐 금융 금지에 대한 간단한 청문회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분명히 청문회에서 암호화폐 규제의 형성을 담당하는 인도 연방은 규정이 완성되기 전에는
이전에는 어떠한 결정도 내려서는 안 된다고 말했는데 이는 곧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청문회에 출석한 인도 연방의 제이딥 레디 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보고를 했다고 하는데, 이 문제는 인도 연방의 위원회가 최종 심의 단계에 있으며 그 후에 이 문제를 들여다봐야 한다고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법원은 인도 연방에 4주의 기간을 주었으며 그때 그 금지 조항에 대한 최종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고 하는데, 곧 인도에서 암호화폐의 법적 지위에 대한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며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네, 이처럼 정말 많은 전 세계에서 지금 법정 화폐로 볼 것이냐, 암호화폐를 법적으로 인정을 할 것이냐, 증권으로 볼 것이냐, 주식으로 볼 것이냐 등등 많은 이런 어떻게 봐야 할지에 대한 많은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중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잠정적으로 이렇게 불법으로 치부를 하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미국의 오하이밍주 같은 경우는 그 오하이밍주 안에서만큼은 암호화폐가 법정 화폐로 인정을 받았고, 이렇게 꼭 법정 화폐뿐 아니라 디지털 자산으로 인정하는 많은 국가들의 규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제도권 안으로 들이려는 노력들을 많이들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좀 세계적인 동향을 살펴보고 암호화폐를 좀 긍정적으로 보는 이런 제스처, 액션이라도 좀 보여주길 바랍니다. 인도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소식이 되겠네요. 정말 인도에 있어서 암호화폐가 법적으로 인정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아예 모든 암호화폐가 금지가 될 것인지, 지금 암호화폐 시장에 있어서는 좀 중요한 문제인데, 곧 있으면 이제 나오겠죠. 나오는 대로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비트코인닷컴에 따르게 되면 영국 소재 페이글로벌이 암호화폐를 법정 화폐로 전환해 일반 은행 계좌로 이체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현재 유럽과 호주, 싱가포르 등 지역에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해당 서비스가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이와 관련해 지오라 톨 페이글로벌 CEO는 향후 더 많은 암호화폐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고 합니다. 이로써 암호화폐 시장의 접근성이 좀 더 높아지는 이런 소식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비트코인 라이트닝 네트워크가 노드 채널 수 증가 현황을 이렇게 공개했다고 합니다. 3일 새벽 6시 기준 비트코인 라이트닝 네트워크의 노드 수는 30일 전 대비 18.90% 증가한 6,902개, 채널 수는 30일 전 대비 37.6% 증가한 31,202개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현재 라이트닝 네트워크의 수용 가능 규모는 30일 전 대비 18% 오른 733.69 비트코인이라고 하는데요. 코인마켓캡 기준 비트코인은 현재 0.9% 내린 3,852.56달러에 거래되고 있다며 기사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정말 2019년 아까 기사에서 나왔듯이 트론의 CEO죠. 저스틴 선도 비트코인의 라이트닝 네트워크가 2019년 굉장히 중요한 뉴스라고 하며, 꼭 저스틴 선뿐만 아니고 많은 분들께서 비트코인의 라이트닝 네트워크가 굉장히 중요한 한 해 2019년이 될 것이다 라고 볼 만큼 라이트닝 네트워크가 굉장히 암호화폐 업계에 좀 막대한 영향을 끼칠 것 같습니다. 특히 비트코인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게 되겠죠. 이 라이트닝 네트워크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정말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리면, 현재 비트코인은 그 화폐로서의 가치를 하기에는 정말 전송 속도가 너무 느립니다. 화폐로서의 가치를 하기에는 전송 속도도 느릴 뿐더러 수수료도 생각보다 많이 나오게 되는데, 이 수수료와 전송 속도를 해결하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수료도 거의 제로에 가깝게 되고, 이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이용하면 속도도 굉장히 빠르게 되는 이런 기술인데,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라이트닝 네트워크 많이 활성화되는 것 같아서 좋은데, 지금 1분기가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이만큼의 소식이 나오면 4분기가 끝나는 시점에서는 얼마나 발전되어 있을지 기대가 되네요. 다음 소식입니다. 스페인의 유명 호텔이 비트코인 결제를 지원한다는 소식입니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데일리 호들에 따르게 되면 스페인 유명 호텔 캐주얼 호텔스가 최근 일부 지점에서 비트코인 결제를 지원한다고 기사가 나왔습니다. 해당 업체는 유로화
유료화로 명시된 계산서를 제공하며 이용자는 암호화폐 결제 서비스 비트페이에서 유료화 결제 금액에 상응하는 비트코인을 차감하는 이런 방식으로 결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가 44로 투심이 소폭 개선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암호화폐 데이터 제공 업체 알터너티브의 자체 추산 공포 탐욕 지수가 전날보다 3포인트 오른 44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는 투자자들의 공포 심리가 전날보다 소폭 개선되었음을 의미를 하게 되는데, 혹시 모르는 분들이 있을까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지수가 0에 가까울수록 시장의 극단적인 공포를 나타내고 100에 가까울수록 극단적인 낙관을 의미하게 되는데, 현재 44 정도면 암호화폐 시장에 투자하기 살짝 꺼려진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이 지수 최저치는 10이고, 아직까지 그래도 다행인 게 한 자리는 안 봤네요. 네, 10이고, 네, 지지난주였나요? 한 2주 전쯤에 최대치로 본 게 69였는데, 이번 달에는 70, 80, 90까지 쭉쭉 올라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좀 준비해온, 마지막이 돼서 말이 꼬이네요. 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